안녕하세요. 브레이즈 그레이즈 김재식입니다. 지금 이제 재질을 한번 입혀볼 건데요. 우선은 헤드 부분부터 갈게요. 그레이 멀티 이름 하나 붙여주고, 우선 크롬 재질 부분이에요. 이 외곽 부분 크롬 재질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IOR 값을 22 정도 주고, 지금 이렇게 백색을 완벽하게 백색을 쓰지 않는 게, 검정도 그래요. 검정이나 백색을 완전히 검정이나 흰색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 환경에서는 완벽한 검정과 완벽한 백색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우선 크롬 재질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마이클님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IOR 값을 안 줘도 똑같이 완벽하게 반사되는 크롬 재질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외곽 부분에서 보이시죠? 이런 데서 이 반사값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를 주게 돼요. IOR 값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주는 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흰색 부분, 내부 흰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은 약간의 색을 주시고요. 그 값은 40 정도로 올릴 거예요. 가끔 IOR 값이 반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사되는 양이 아니라 반사를 허용하는 그 면적에 가장 주된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들어간 게 맞나? 자, 여기까지가 검정 재질이 들어갈 테고요. 들어갔죠? 검정색 재질이. 그리고 아래쪽 크롬. 이름은 제 마음대로. 이 크롬과 이 크롬의 차이점은, 이 크롬은 약간 블루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강할 거예요. 이렇게 블루가 들어갔을 때. 조금만 더 버텨주고. 근데 여기는 지미추 로고 글씨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UV 매핑이 약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로고 부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를 적용할 때는 저는 V-Ray 블렌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머터리얼이 있으면은 여기서 1, 2, 3, 4 들어가는 이 추가적인 머터리얼이 겹쳐 들어가는 거예요. 블렌딩,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맵을 정해서 일반적인 마스크 툴처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컬러로 조정을 해요. 지금 정확히 128 정중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0%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씩 섞이게 되는데, 지금 저는 로고 부분을 띄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트맵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비트맵으로 로고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복사를 하고 적용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실제 만든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받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받다 보니까 지미추 글씨 부분이 검정색인데, 아시겠지만 검정색은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거고,
흰색은 100% 적용이 되는 부분을 나타내요. 마스크 툴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흰색 부분, 여백 부분에 이 커스텀 머티리얼 1번이 적용이 되고 베이스 머티리얼이 글씨에 적용되게 돼 있어요. 이 글씨를 이 색상을 뒤집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로고를 들어갈게요. 꺼버리고 이렇게 하면 로고가 들어갔죠. 그리고 로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실제 맵에서 한번 보자고요. 맵에서 보니까 위치가 맞지 않죠? 여기서 그냥 단축키 1번을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보시면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맵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요 정도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은 키워야겠네요. 조금은 키우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로 꺼주고 지미추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글라스도 블루레이 멀티 컬러는 일단 검정으로 뺄게요. 그리고 반사 굴절 IOR 값은 일반적인 글라스가 1.5 17 정도 돼요. 1714 그 정도 되고 반사 값은 1.5 정도 되면은 글라스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기본적인 재질 적용은 다 되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카메라는 정면에서 정확하게 쏴주는 게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스냅으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둘게요. 스냅 끄고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일단 정사각형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카메라를 켰으니까 락을 걸어주세요. 나중에 괜히 렌더링 거는데 잘못 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조절을 위해서 이런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랑 겹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해요. 약간은 뒤로 빼줘야겠네요. 여기서 만약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조정해 줘도 돼요. 현재로서는 크게 손댈 부분은 없는데, 그리고 세이프 프레임 정확하게 렌더링이 되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조명이 설치돼야죠. V-Ray 라이트 거고, 정확하게 오브젝트에서 정확하게 위에서 쏠 수 있도록 작업을 잡아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사각형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플레인으로 깔아줄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 모델링 할 때 이거 오브젝트, 이 향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XYZ 좌표를 0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 잡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우선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잡아줘야죠. 제가 하나를 받아뒀는데요. 이 바닥으로 깔릴 부분입니다. 바닥으로 깔리고 위치를 보기 위해서 바닥은 크게 눈에 띄게 문제만 없으면은 굳이 비트맵을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행여 잘못 써서 이 비트맵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혹은 한쪽으로 늘어지면서 비트맵이 나중에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렇게 잡아준 거고, 일단 여기서 바닥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는 우선 숨겨둘게요. 그리고 적용된 부분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GI를 키지 않았으니까. 일단 제가 보통 렌더링 할 때 저 편한 대로 설정하는 대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지금 나오질 않네요. 그렇다면은 을 주고 조금 나오죠. 이건 좀 더 왕창 올려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스포트라이트 느낌이 나지 않죠? 실제 스포트라이트를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조명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포토메트릭에도 있고 스탠다드에서도 프리스폿이나 타겟 다이렉트, 타겟 스폿 조명을 쓸 수도 있는데요. 저는 V-Ray 조명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디렉셔널.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지금 이 상태로 전체적인 조명에 추가로 덧치우기 위해서 디렉션을 주질 않는데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줄 때는 이 디렉션을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실제 조명이 향하는 부분이 이 화살표 방향 그대로 전체가 모두 이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수치가 줄어들수록 나가는 방향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0이 되면은 이렇게 전체 각도로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수치를 아예 1로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보시면 조명 사이즈 1대1로 그대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현실적이니까 0.9 정도로 걸어보겠습니다. 한가운데 조명이 떨어지죠? 지금은 약간 센 듯하니까 조명을 조금 낮춰주고 일단 지금은 요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죠. 백그라운드도 똑같은 재질을 쓸 건데 여기서 제가 굳이 복사해서 쓰는 게 배경은 이 노르스름한 느낌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 컬렉션으로 Keep Old Material 해주시고요. 색을 빼버릴 거예요. 그리고 재질의 느낌을 조금 희미하게 콘트라스트도 조금 줄여주고요. 상태로 적용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스포트라이트의 느낌을 다시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여기서 우선 오브젝트의 이름부터 하나 지어놓죠. 월가 플로 정도 해놓고 이대로 복사해서 카피로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좀 커져야겠네요. 옆으로 좀 길어지고 벽을 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주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보라색의 느낌으로
쏴줄 겁니다. 배경 스포트라이트 느낌이 나죠. 약간만 조금 올려주고, 너무 세니까 70 정도로 낮춰주고, 이 정도 하고 다시 걸어볼게요. 약간만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너비를 조금만 더 늘려줄게요. 너무 커졌다. 줄이고 값을 저는 지금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줬고요. 이 배경에서 이건 말 그대로 배경 재질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배경에만 적용할 겁니다. 다른 배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배경에만 include both를 넣어주시고, 자, 이제 제품을 꺼내고 이제 렌더링을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추가적인 조명이 없다 보니까 결코 나오는 게 사실상 없죠. 그죠? 상단 조명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유리에서의 그림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트라이트에 그림자가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바로 요놈 때문입니다. 이펙트 섀도우. 지금 이 굴절률이, 그러니까 이 투명도가 재질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펙트 섀도우가 꺼져 있으면. 이걸 켜주시고요. 그리고 포그 컬러도 약간 넣을 거예요. 전체적인 입체감을 위해서 조금 넣을 거고, 보시다시피 그림자가 사라졌죠? 포그 컬러가 너무 세요. 이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이걸 올려주고, 지금 렌더링을 우선 해보니까 처음에 모델링 할 때 이 내용물을 만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물을 다시 만들고 그러고 나머지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용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용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앵글로 잡아주고요. 다 잡혔죠? 꽉 찬 상태로 만들 거예요. 굳이 중간에 비어서 경계면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폴리곤을 컨트롤 I로 뒤집어서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캡을 씌워버리고 캡에서 라인을 약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터보 스무스를 걸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면을 뒤집어 줘야죠. 왜냐? 왜일까요? 당연히 아까는 안쪽 면이었지만 지금은 내용물이기 때문에 바깥쪽 면이 있어야지 이 부피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지금 내용물 부분을 만들었고요. 지금 만들고 보니까 내용물이 조금 두꺼워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그냥 가죠. 튜토리얼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를 약간 수정을 해줄 겁니다. 99% 정도로 약간 낮춰줄 거였고요. 왜냐하면은 사이즈를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이즈를 1대1로 가게 되면요. 지금 이 외곽선과 이 내각선이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넣어주고 잘 보이게 이 안쪽 내각선과 한쪽 용기 부분과 내용물이 만나게 되면 픽셀이 깨져요. 3D 맥스를 해보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랑 오브젝트가 완벽하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두 재질 자체가 겹쳐서 픽셀이 깨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살짝 띄워주기 위한 거예요. 모델링에 따라서 그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안쪽 내용물을 아예 없애기도 해요. 아예 없애버리고 죄송해요. 내용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용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용기 자체의 폴리곤으로 내용물을 만들어버리고 용기는 외곽 부분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을지 어느 게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용기를 만들어줬고요. 죄송해요. 내용물을 만들어줬고 자 이제 내용물에 재질을 입혀줘야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내용물이 약간 치고 들어오네요. 됐죠? 자 일단 내용물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클래스에서 바로 나올 거고 약간은 색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그는 없애버리고 포그 컬러도 불그스름하게 갈게요. 이 정도로만 가고. 자 여기서 IOR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그 자료가 많아요. 보시면은 워터 찾아볼까요? 아까 글라스 있죠? 1.51714 워터 100도씨일 때는 1.31819 20도씨 30도씨 다 나오죠. 여기서는 한 30도씨로 할게요. 1.33335 1.33 정확히 이 수치를 지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주변 환경 자체, 현재 3D에서 구현되어 있는 주변 환경 자체가 완벽하게 실사의 현실의 조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해줘도 크게 일단 이거 워터로만 해놓고 완벽하게 동일하게 현실처럼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맵을 살짝 채워줬고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자체의 조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거의 끝났어요. 특별할 거 없고요. V-Ray, 라이트 정면에서 하나 때려주고 위치 잡기 좋기 위해서 타겟을 만들어주고요.
타겟은 오브젝트랑 안 겹치는 게 나중에 수정하기도 좋아요. 정도 잡아주고 디렉션은 0으로 뺄게요. 다시. 근데 세상에, 흰색으로 돌리고 그리고 적용은 플로어랑 R은 뺄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제품에만 들어갈 겁니다. 바닥이랑 배경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다가 뭐 주변 조명을 통해서 좀 더 바닥과 뒷면을 리얼하게 마치 사실적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사실적인 렌더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쁜 렌더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에만 우선 적용할 거예요. 지금 일단 글라스의 폭은 너무 세네요. 좀 1 정도만 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잡는 게 사실상 라이팅과 렌더링의 마무리예요. 지금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의 문제점이 유리 부분이 너무 어둡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폭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런 스테인리스 부분, 이 크롬 부분이 너무 밝죠? 다 타버렸죠?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조명을 각각 조절해 줄 거예요. 우선 여기 이 크롬 부분을 잠깐만 손을 봐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박스를 줄 거예요. 저 크롬 부분이 완전히 반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어떤 굴곡이 있지 않는 한 예쁘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크롬 형태를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소프트박스를 쓸 거예요. 소프트박스, 아이고, 네트엔스로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적용이 되면 실제 라이트에서 저 V-ray 라이트를 정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100%의 라이팅이 되는 것과 0%의 라이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조명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대신 좀 조명은 저걸 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어두워진다는 건 미리 아셔야 돼요. 우선 아직까지 100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높이는 좀 줄여서 크롬 부분에만 최대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끄게 되면 적용이 안 된 것 같네. 적용이 안 됐다. 댄스로. 이렇게 부드럽게 라이팅이 적용이 되죠. 이 정도로 적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부분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어느 쪽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전 정면에 들어갔던 거 빼보면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단 조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재질에서 약간만 수정을 볼게요. 자, 지미추 부분까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과 상단 캡 부분까지는 다 됐어요. 깔끔하게. 이제 글라스 부분이 남았는데, 글라스 부분은 지금 이것도 조금 강한 것 같아요. 0.7 정도로 줄여주고 7로 올려주고. 렌더링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잘라가지고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색상을 약간 넣어줄까요? 색상을 그리고 지금 이런 은은한 분위기에서 이 유리의 이런 리플렉트가 너무 뾰족뾰족하죠. 너무 뾰족뾰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저 소프트박스를 일반 저 유리에 적용되어 있는 조명에도 함께 적용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 조명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이런 데 보시면은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당연히 이제 렌더링 퀄리티를 올리면은 이렇게 그냥 눈에 띄게 스팟으로 띄진 않을 거예요. 다 들어가는 라이팅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좀 더 은은하게 만들고 싶어요. 은은하게, 무게감 있게. 그래서 재질에서 약간 버텨 줄 겁니다. 아까보다 줄었죠?
그 내부도 조금은 탁하게 들어가고, 제가 아까 버틀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네. 다가 조명을 하나만 더 얹어 버릴게요. 이 조명은 오롯이 버틀을 위한 조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include로 바꿔주시고 버틀 부분만 빼줄 거예요. 자, 참, 내부 부분 버틀 1으로 해놨구나. 아이고, 내부까지 내용물 부분까지 적용을 하고 렌더링. 지금 내용물의 불투명도가 너무 높아 보이네요. 애초에 제가 실수한 게 모델링 할 때 내용물 부분, 용기 내부 부분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바깥쪽에 가까이 닿아야지 깔끔하게 주변까지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 내부 부분 너무 작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해진 게 있네요. 그죠? 일단은 해놓은 건 해놓은 거니까 조금 더 적용을 하고, 포구를 조금만 더 올리죠.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요령은 없어요. 그때그때 맞아 보이는 방향으로 조명도 틀어주고 재질도 약간씩 변경을 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맞춰주는 게 끝입니다. 나는 전체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실수. 여기서 조명을 인비지블을 커줘야지 이렇게 집업을 하지 않죠. 테스트 렌더링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렌더링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는데요. 일단은 좌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쪽으로 당기고, 이쪽 오른쪽 조명이 이쪽의 광원일 겁니다. 모양을 봐서는. 이거는 조금 낮춰주고, 반대편 광원은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해당 두 광원을 약간만 올려서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렌더링 세팅은 끝이 났고요. 라이팅이나 렌더링 세팅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건 이제 라이팅, 그리고 라이팅 셀렉트는 지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플렉트들, 섀도우.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쓰고 라이트 셀렉션에서 이거 하나 1번, 그리고 라이트 셀렉트 여기 선 5번, 번 3번, 4번. 일단 필요한 라이트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지금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스크립트 중 하나인데요. 아이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크립트 중 하나예요. 전체 와이어 컬러를 랜덤하게 정해주는 건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들이 전부 같은 색을 띄어요. 원래 랜덤하게 들어가게 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만들 때 마지막에 그냥 이 스크립트로 전체를 랜덤한 컬러로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넣는 거고요. 혹시나 따로따로 만들 부분이 있을까봐 특별히 각각 오브젝트별로 아이디까지는 매기지 않을게요. 굳이 그럴 만큼 다듬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저는 와이어 컬러만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하는 세팅은 특별할 건 없어요. 커스텀으로 로에서 바로 커스텀 돌리고 이거는 90에 45, 이거는 2000 정도로 올려주고요. 이거는 10 정도. 특별히 다른 건 여기서 이거 프리필터 꼭 해주시고요. 16 정도는. 왜냐면 이렇게 화장품처럼 반사가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이 수치가 적거나 없으면은 아이고, 이 수치가 아까 그 수치가 없거나 적으면은 노이즈가 껴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렌더링 걸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로 포토샵이 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다 불러오시고요. 불러오실 때 하나하나 지금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불러오실 필요 없이 여기 스크립트에 가시면은 로드 파일 인투 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브라우저를 클릭해 주시고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파일에 모든 레이어가 다 저장이 돼요. 자, 일단 이건 RGB 맨 아래로 옮겨주시고, 이거는 ID 제일 위로 올려주시고요. RGB는 우선 그룹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저장 습관 중요하죠. 한번 중간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일정 시간마다 오토세이브 기능이 있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없다 보니까 한번 날리면 멘붕 오죠, 완전.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저장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토샵을 해주는 부분은 그렇게 딱히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 생각되는 만큼 해주는 거고, 저도 보면서 넣어주는 거라서. 지금 그리고 여기는 HDRI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리프렉션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넣긴 넣었었는데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블러로 화사한 느낌만 살짝 내죠. 라이트, 그죠? 이쪽 라이트도 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굳이 몰라.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크게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세 개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날려버리겠습니다. 주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듬어주면 되죠. 지금 뭐 여기다 컬러를 약간 넣어줄까요? 지금 너무 투명한 것 같아서 약간의 컬러만 살짝 넣어줄 겁니다.
아래쪽에 그림자 살짝. 자, 요것도 필요한 만큼만 왜냐하면은 약간 지금 입체감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만 살짝.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가 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 아래다가 그냥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날려버리기. 그리고 아이고, 블러를 먼저 적용해줄 걸 그랬어요. 블러를 먼저 적용해주고 이만큼 날려버리고 전체 적용 값을 적용해주고 복사를 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맞춰주는 거죠. 이것도 조금만 더 줄여줄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로고를 박아줘야죠. 제가 png 파일을 가져왔었어요. 이 파일이 좋은 건 여백이 다 따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영상 만들면서 되게 미친놈 같아요. 혼자 느끼기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 퓨움이죠. 파퓸.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끝이 납니다. 흰색. 그리고 글씨 같은 경우에는 로고 폰트를 저는 보통 쓰는 폰트나 기능들을 사실 잘 외우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가는 거 없나? 보통 한글 같은 거 쓸 때는 제가 연고딕체만 쓰거든요. 저는 연고딕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연고딕이란다. 견고딕. 그래서 항상 하면서도 이런 건 좀 쓸만한 예쁜 폰트들은 외워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돼요. 필기체는 별로다. 깔끔한 이 정도로 끝내죠.
간격은 한 400까지 띄워버리고 사이즈는 좀 더 잡아주고 자 조금 연하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퍼퓸, 지미추, 퍼퓸.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필요하시거나 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과 렌더링 치고는 약간 유리 부분에서 재질에서 조금 힘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시였습니다.